유행을 본인 유행이 뭐예요? 진서미 집사님, 우리 진서미 집사님 본인 유행이 뭐예요? 본인 유행에서 MSG지. 그 본인은 아이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그렇지. 지금 내가 뭐가 빠진 니가 나오니까. 우리 여기는 정답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투자에 관심을. 아니 관심을 가져야 돈이 생겨. 그동안까지는 투자할 생각이 없는데 돈이 안 생기지, 그건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그 옆에 계시는 분은 무슨 해? 오이 부자 되겠는데. 95%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을 무엇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행동하느냐 중요하지. 뭘 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폭탄을 들고 있으면 폭탄 뭐 불나는 거 불. 그 지금 그거는 내 안에 있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행동으로 나가게 하는 건데, 내가 이제 열은 받았는데 방향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한 방향으로 정확하게 뛰게 하는 게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하시려고 그래? 자, 이거 보세요 이제. BRC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경제 활동을 어떻게 습관화하고, 경제 활동의 결과가 나오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경제 활동이라는 자체는 돈하고 관계 있는 활동이잖아요, 맞죠? 그것을 어떻게 잘 담아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어때요? 돈이 갈 곳에 가야 되는데 다른 데 가 있으면 10배로 키워야 될 자리에 가면 10배가 나오지만 안 움직이는 자리에 가면 돈은 크지 않거든. 근데 그걸 모르잖아 지금. 그것을 지금부터는 다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경제도 알아야 되고 경영도 알아야 돼. 사업하는 사람들은 경제를 알아야 되고 경제를 알고 그다음 경영을 알아야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사업하고 장사하는 사람이 경영 마인드가 없으니까 다 망하는 거단 말이야. 열심히 한다서 성공할 것 같으면은 다 성공했을 거예요. 그 경제 지식도 없고 경제 지식 다음에 경영이라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경제하고 경영의 차이도 모르시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천천히 배워서 내 걸 만들어야 된다고. 자,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나한테도 많이 주세요. 자, 우리가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봐야 되죠. 저 그림 보세요. 첫 번째 1차 테라피 코칭에는 뭐 했습니까? MBTI 검사를 통해서 자기 객관하잖아요. 내 스스로가 어떤 상황인지 알았고, 거기서 나의 삶을 새 것이 되었는데 여전히 구습을 쫓아가고 있는 마이너스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것을 전부 다 하나씩 제거하는 작업을 해왔잖아요, 그죠? 그게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아직도 제거가 안 돼 있는 거죠. 이게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플러스 영성 훈련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주셔야 돼요. 팀별로. 왜냐하면 혼자는 절대 못합니다.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리더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 같이 가주셔야 체질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밑에는 뭡니까? 1단계는 BRC가 되기 위한 기초 체력을 키우는 단계입니다. 그 기초 체력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뭘 하겠다는 것이냐면, 넘겨주세요.
2차 테라피는 뭘 한다고요? 경제 활동을 습관하고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라고. 그럼 여기는 뭘 할까요? 경제 활동 습관화 MSIG 방금 여러분 그거 검사한 거 있죠? 거기가 MSIG가 나올 수 있어야 되고 일단은 에너지가. 그럼 그것을 활동을 습관화시키면 그 밑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자, 넘겨주세요. 1차 소득이 정대되고 2차 소득이 정대되고 3차 소득이 정대되고 4차 소득이 정대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훈련은 뭘 하는 거라고요? 정대, 성장이 목적이라고. 이 훈련 받으면서 마음이 좋아지세요 그럴 것 같으면 심리 치료 받으러 가면 됩니다. 맞잖아요. 우리는 경제 영성 훈련이고 그에 대해서 지금 생활 습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결과가 전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그다음 넘겨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걸 시스템화 시켜야 되죠? 밑에 보면 제일 처음에 생존, 그다음 뭡니까? 풍요, 부자, 마지막 BRC 단계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기억하세요? 이 네 단계 기억하시는 분? 요 네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단계는 뭐 하는 단계죠? 이게 제가 하면 딱 맞는데 저 하니까 잘 안 맞죠, 그죠? 자, 넘겨주시오. 맨날 넘겨달라 하는데. 그래서 이 밑에 이게 뭐예요? 그래서 왼쪽은 뭡니까? 치유 회복 과정이었죠. 첫 번째, 그죠? 지금 뭡니까? 성장 과정이죠. 그럼 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뛰어야 돼. 기초 체력이 되었으니까, 그죠? 자, 그다음 넘겨보세요. 자, 이게 한자로 뭡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 뭡니까? 백성이죠.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태어나서 앞으로 뭐하고 싸울 거예요? 그러니까 돈하고 싸우잖아요. 그죠? 그럼 돈이 우리가 알면은 내가 이기면 되잖아. 모르면 내가 지는 거잖아. 지금까지 여러분 돈에 몰라서 당한 거 한두 번 아니죠. 내 앞에 무엇이 벌어지는지를 알면 준비하는 방법만 알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잖아요. 그죠? 그것을 오늘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막연하게 돈 벌어라, 막연하게 잘 살아 이 개념이 아니고 정확하게 숫자의 전쟁에서 어떻게 그 숫자를 막아내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자, 그렇게 되면 나의 미래는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왼쪽은 뭡니까? 웃고 있죠. 저거는 성공이고 오른쪽은 뭐예요? 실패죠. 그 다음 넘겨주시고 그럼 성공과 행복으로 가는 길에 넘겨주세요. 자, 나에게 다가오는 경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 내 앞에 다가오는 경제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는 거죠. 매일 하루로 살면서 바쁘게 살았는데 저 멀리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내 앞에 돈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나에게 다가오는 경제는 뭐죠? 이 그림처럼 다음 넘겨주세요. 이 많은 돈들이 어때요? 시시각각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거 맞죠?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뭡니까? 위에는 사람이 걸어가지만 밑에는 뭐예요? 전부 돈의 세상이죠. 앞에는 부모가 가기 때문에 부모한테 자식 놀아달라 그러면 F1, F2에 돈이 필요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부부가 또 평생 살 때까지 돈이 필요하고 자식이 독립할 때까지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거 하나 누가 빵꾸 나면 어떻게 돼요? 부족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행복해요? 실패해요? 이게 정해진 거라니까요. 정해진 건데 우리는 안 정해진 것좀 생각하니까 당하는 거잖아요. 이건 픽스라고. 고정비전. 그럼 이걸 알면은 준비하면 끝나는 건데. 그죠? 뭐 정확한 숫자의 싸움이라고 다음 넘겨보세요. 자, 이거 잘 만들면은 방금은 내 인생에 그러면은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 앞으로 계산해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진선미 집사님, 앞으로 돈이 얼마나 필요해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를 벌어야 할지 알아야 그걸 벌어야 되죠. 그러니까 안 벌어도 괜찮은데 내한테 반드시 돌아오는 돈이 얼마냐? 빚쟁이가 온다니까. 어제 MSG 결과 저희 11억이 나왔습니다. 음? 11억이기 때문에 그거를 벌어야 돼요.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보세요. 자, 넘겨보세요. 자, 넘겨주시고. 자, 그래서 필수 금융 경제 지식을 오늘부터는 좀 다루게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그냥 무조건 하시면 안 돼. 저한테 배우시고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무슨 교수죠? 경제 교수고 지금부터는 미국 MBA 출신이 가르치는 금융을 가르치는 거예요. 국내에서도 하지 못하는 재무 계산기를 가지고 가르치는 겁니다. 앞으로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자, 넘겨주세요. 자, 여기 보면 5년 뒤에 5천만 원을 모으려면 한 달에 얼마를 저축해야 되나요? 그거는 쌀집 계산기예요. 쌀집. 이게 전부 다 제가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저는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안 되는 거잖아. 그 재무 계산기를 제가 별도로 만들어서 앱을 만들어서 그 계산을 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 너무 다음 시간에 뭐 보여드릴 테니까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물어볼게요. 10년 후에 받는 1억이 지금 가치가 얼마냐?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10년 뒤에 1억을 주기로 했는데 지금 내가 7천만 원 줄 테니까 어느 걸 선택할래? 여러분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계산해보면 7,400만 원이거든. 그러면 손해보잖아. 이게 금융장사입니다. 이자 장사가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수익률과 몇 프로 이 차이가 기관과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산수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금융은. 그것을 내가 눈에 보여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어렵네. 세 번째, 지금 생활비가 200만 원인데 20년 뒤에는 이게 얼마가 돼야 현재 200만 원의 가치를 똑같이 가질까? 만약 20년 뒤에 매달 200만 원씩 연금 받으면 지금처럼 생활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때는 500만 원이 돼야 되는 거야. 이 개념이 없이 사는 거야. 사는 거라고 막 그냥.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은퇴 후 20년 뒤부터 매달 현재 수준으로 200만 원을 살려면 얼마씩 지금부터 얼마를 저축해야 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막 살다가 그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게 개념이 아니에요. 내 앞에 펼쳐져 있다니까. 자, 그래서 오늘부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TBM이라 그래서 화폐 시간가치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돈이 시간에 따라서 뭐로 바뀐다? 가치가 어떻게 된다? 달라집니다. 그러면 하루가 오늘 일은 내일 일은일까요? 아니죠. 뭐만큼 불어나야 돼요? 이자가 아니에요. 투자 수익률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은행에 넣으면 3%고 펀드에 넣으면 얼마야? 5% 10%고 코인에 넣으면 얼마야? 대박 날 수도 있잖아요. 그 내 돈을 어디에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10배로 크기도 하고 깡통차기도 하고 이게 이 세상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어때요? 여기에 몰빵하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각 금융기관은 뭐예요? 자기 상품을 들어라 그러지 남의 상품을 들어라 하겠어요? 맞나요? 안 맞나요? 은행에 가면 은행에 정기예금 들고 적금 들어라 그러겠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넣었다가는 평생 크지도 못해. 그런데 어디 가면 맨날 주식이 대박 났대요. 막 그게 다 해래. 몰빵하다가 또 몰빵 날아가는 거지.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분산이라고 이야기하면 무조건 뭐 흩어놓는다 분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전부 다 제대로 배우고 해라고. 그러니까 뭐 내 재산을 어디 몰빵해놔가지고 맨날 전전긍긍 한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내가 여러분 재정 건강검진은 뭐가 하냐고는 우리가 표준으로 만드는 재무 비율을 보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기업을 분석할 때도 이 기업이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나 재정이 어디 몰빵이 되고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처럼 나의 재산이 모두 한쪽에 들어가 있다. 그럼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내 재산 중에서 일부가 부동산으로 가고 일부가 금융자산으로 가고 이렇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한쪽으로 나가 있으면 어때? 투자도 똑같은 거지. 그럼 어떻게 됐다? 위험이 커져 있다는 뜻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런 인생이 내 인생의 모든 걸 걸어야 돼? 그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내가 갈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럴까요? 누구한테 들었겠지. 맞나요, 안 맞나요? 뭐 가서 대박 났다는 사람 들었겠지. 맞죠? 그래서 세상에는 담보하지 못하는 뭐다 각종 뭐가 나온다? 정보들이 돌아다니죠. 그게 어느 순간 내한테 꽂혀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때부터는 내가 노예가 되는 거야. 그래서 책임 절대 유튜브를 보면서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달리가 뭔지 복리가 뭔지 아세요? 달리는 그냥 원금은 그대로 하고 이자에 이자를 대주지 않아. 그냥 그게 해봐야 크지도 않잖아. 복리는 어때요? 이자에 이자를 주기 때문에 좋죠. 그죠? 근데 복리 상품이 있을까요? 한국에? 없어. 은행 그것도 달리야 똑같아 하면 조금 저기 3%짜리 뭐 해봐야 얼마 되냐고. 그러니까 그것도 전부 다 없는 상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복리로 만들까 고민해야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기 가면 복리 준다, 지금 뭐 보험 상품과 복리 준다,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복리는 복리지만 어느 게 중요한지를 봐야 돼. 자, 그다음에 복리고 현재 가치 다시 넣는 거. 현재 가치가 있고 미래 가치가 있고 목돈 마련하고 연금이라는 게 있죠. 이 단어들이 전부 다 뭐 숫자의 노름이 된 건데 다 들어보세요. 그다음 넘겨보세요. 자, 인생은 뭡니까? 복리요. 달리로 살면 망합니다. 실패자는 달리로 살고 성공자는 복리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20살에 100만 원씩 매달 집어넣는 것과 21살 때 100만 원씩 집어넣어서 65세 만기가 되면 1년 차인데 돈이 얼마 차이 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쳐보세요. 수익률이 3%일 때 20살 때부터 돌렸으면 11억 얼마요? 4천만 원인데 1년 뒤로 가니까 얼마 차이 나? 1년 차이 났는데 얼마 차이 나냐고. 그러니까 이상한데 1년 차인데 저렇게 차이 나요? 이거는 뭐다? 눈덩이를 굴리면 제일 마지막 바퀴가 한 바퀴라니까. 이게 복리라고. 그러니까 빨리 굴릴수록 대박 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연금을 하려면 지금 빨리 하루라도 빨리 때려야 뭐가 된다? 마지막에 모이는데 그러니까 부부 두 사람이 결혼하면 무조건 한 사람 월급은 다 때려 박아 넣으면 나중에 빌딩을 사는 건데 두 사람 번다고 같이 써버리니까 없는 거죠. 이 금융을 알면은 끝나는 게임을 그냥 막 사는 거라면. 그 두 번째 보라고. 수익률 3%일 때 그러잖아. 5%일 때는 어떨까? 20억이고 얼마요? 얼마 차이요 지금? 1억 차이 났죠. 그 다음 수익률이 10%면 넘겨보세요. 105억이고 뭐예요? 95억이죠. 1년 차에 10억 나이죠. 자, 100억을 모을 수 있잖아요. 방금 어떻게 됐어요? 내가 20살짜리가 매달 100만 원씩 45년간 집어내면 돈이 얼마 모인다? 100억을 모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결론은 뭐예요? 10%를 어떻게 만들까의 고민만 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지금 3%로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1억밖에 안 되죠.
이게 금융이란 말이야, 이게. 그 내가 열심히 번 돈을 어떻게 시간과 적절히 해서 이게 만들어낼까를 고민해야 타임이라니까. 근데 돈이 안 만들어지면 이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돈이 많이 만들어져야 어떻게 될 것 같아? 많이 집어넣겠지? 그럼 돈을 더 벌어야 돼요, 말아야 돼? 그래서 이게 BRC가 되는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이런 거라고. 언제 알았죠? 한 바퀴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그 모든 걸 어떻게 해야 돼? 지금부터 하루라도 빨리 어떻게 해야 돼?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더 중요한 타임이에요. 지금 내 강의를 들으려면 자기 자식들이 지금 20살짜리가 있다면 자, 이 100만 원이 아니더라도 30만 원씩만 집어넣어도 3분의 1 정도는 만들어지겠지. 계속 한 달에 30만 원씩.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너한테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1인 가구 생활비가 20살하고 30살 때는 130만 원씩 필요하고 180만 원 이렇게 쭉쭉 필요해요. 이만큼. 그러면 20대에서는 1억 8천 필요하고 2억 5천 이렇게 필요해요. 이렇게. 이게 혼자 사는 사람이 생활비만 이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100세까지는 20억이 들어가. 그 다음에 85세까지는 뭐야? 17억이 들어가. 여러분 혼자 생활하는데 100세까지 85세까지 17억이 들어간단 말이야. 이 돈 여러분 있어요? 근데 이게 안 오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누가 해결해 줄 거요? 뒤에 가면 갈수록 저 뒤에 80대, 90대, 100대 가는 거는 저때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삶이 비참해지잖아. 그래서 저걸 유리에 바라는 건 뭐예요? 나라가 복지국가 되는 것만 바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른 거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앞에 전개되는 숫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를 보여주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도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다가오는 숫자를 기억하세요. 혼자 평생 20살부터 100살까지 살 때는 얼마 필요하다? 20억. 85세까지는 얼마 필요하다? 17억. 알아야 되죠. 그러면 20살짜리가 지금부터 뭘 해야 돼? 아, 내 앞에 이만큼 벌어졌으니까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런데 돈 안 벌고 논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통계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이것도 평균의 삶이에요. 잘 사는 사람 아닙니다. 그냥 일반 삶이에요.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이게 뭐 주거비, 식비 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들어갔다는 데이터라고. 저 데이터는 거짓말 아니니까 그대로 적용되는 거고. 그 다음 넘겨보세요. 자, 그러면 2인 가구 생활비는 도대체 얼마 들어갈까? 이제 결혼하면 두 사람이죠. 그러면 토탈 얼마예요? 100세까지는 얼마 들어가요? 25. 그 다음에 85세까지 20. 갑자기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게 좋죠? 이유가 왜 그럴까? 그게 같이 사니까 줄어드는 공통비가 집도 2개 필요 없고, 맞아요. 그러니까 결혼해란 말이야. 결혼하고 나서 한 사람 월급을 어떻게 해야 돼? 뭐 대박 나는 거야, 이 사실은. 제발 이제 결혼할 사람들은 맞벌이일 때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뭐 한다? 처음부터. 그러면 반드시 빌딩 삽니다. 그것도 지금 그렇게 안 했잖아. 둘이 보니까 막 같이 썼지. 이게 원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도 똑같아 이 말이야.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런데 거기다 뭐예요? 자녀 양육비가 한 명 나는데도 5억씩 들어가요. 2명이면 10억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지금까지 20살까지 저 독립한테 키웠다 그러면 여러분 장한 부모가 된 거야. 그 애들한테 벌써 얼마나 썼다? 5억 쓴 거야. 2명이면 10억 쓴 거야. 제가 젊은 애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너 부모한테 그만큼 받았다니까. 그러면 너가 마지막에 돌려줘야 되는데. 맞죠? 이게 돈으로 일어나는 세상을 설명하는 거지. 이런 강의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막연히 준비하는 개념이야. 이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임을 설명하는 거라고. 버려졌죠, 이제? 그럼 결혼을 해서 두 사람이 준비를 하면 되고, 한 사람을 넣으면 5억씩 들어가고 두 개는 10억 들어가잖아요. 이게 정해진 판이라고 이게. 잡는 게 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생활비 이렇게 들어간다. 통계 자료고 그다음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대요. 애들 적적적 들어가 한 사람이 5억 들어간대요. 자,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리가 뉴플러스 경제 원리는 뭐예요? 일단은 우리 밑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이 돈들을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를 시켜야 되죠, 먼저. 그죠?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이거를 뛰어넘는 재산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 어때요? 뒤로 가면 갈수록 자산이 줄어들죠. 이유가 뭐예요? 기부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이 돈에 대해서 넘어서고 남들도 부러워하는 부자도 돼보기도 하고 그 누리보기도 하고 그걸 나중에는 다 세상에 나누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밑에 있는 마이너스도 해결되지도 못하면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 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았죠? 이걸 몰랐잖아. 내 앞에 숫자가 얼마큼 다가오는지 몰랐잖아. 계산해 본 적이 없잖아. 그런데 이걸 계산하려고 그러니까 그 복리는 뭐예요? 하루라도 빨리 먼저 돌리면 어떻게 된다? 큰 돈이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지금부터 하려니까 너무 짧지.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어요? 모수를 늘려야 돼. 생산을 늘려야 되지. 맞나요? 지금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10년 저금하면 어떨까요? 진선미 집사님. 1,000만 원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제 안 되면. 그럼 직장인들은 어떻게 해서 돈을 더 버는 방법과 나와서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지금부터 내가 뭘 해서 2배, 3배를 더 벌까를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아서 노력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자, 전쟁에서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앞에 몇 명의 중공군이 쳐들어오고 있다? 이 막 숫자를 기억하라니까. 이거 기억해야 돼. 혼자 살면 17억. 맞아. 나머지. 그렇지. 그렇지. 그거 맞다. 그것도 본인들. 그럼 내가 그 실탄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이기는 건데 실탄이 없으면 내가 죽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전에 전쟁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같이 읽어봐요. 충분한 돈을 뭐 한다? 생산하고 소비하고 투자하고 분배하는 거지. 저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생산하고 그다음 뭐가 해야 돼? 소비하고 그다음에 투자하고 분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산 빠지면 성장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경제라고 해요. 하나님의 복음 경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재정이 아니라고 그랬죠. 재정이면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단 말이야. 자, 넘겨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져야 할 경제 목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제 꿈을 꾸어야 되죠. 첫 번째, 마이너스를 해결하고 풍요요 내된 거를 만들어야 되죠. 이렇게 이 숙제 줄 거예요. 자, 넘기시고. 그래서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제일 위에 빨간 거는 뭐예요? 내 앞에 다가오는 필수. 아까처럼. 나의 삶을 구렁텅이로 만들고 가족도 힘들게 만들고 어렵고 하는 저 빨간 거를 채워야 돼. 먼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풍요를. 세 번째는 뭐다? 부자. 마지막에 뭐다? BRC. 100억을 기부하겠다.
맞죠? 이게 그래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냥 이걸 만들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러면 지금 내한테 시간이 별로 없는 사람 뭐부터 해결해야 돼요? 앞에 거부터, 필수로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기시고. 자, 그럼 꿈을 이룰 실천 방법으로, 자, 첫 번째 뭐가 필요해요? 돈을 벌고 1차 소득이고, 돈을 버는 거는, 그 다음 2차 소득은 뭐예요? 관리 소득입니다. 자, 우리는 벌고 쓰고 불리고 나누는 게 전부 다 소득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원적으로 근로소득이라든지 사업은 뭐예요? 키우면 소득 맞죠? 그 다음 관리도 할 때 어때요? 새는 돈을 막으면 소득이 나오잖아. 투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불리면 소득이 나오죠. 지금은 다 소득을 만들 때가 한두 개가 아닌 거야, 사실은. 그럼 저는 버는 게 없는데요. 그럼 무슨 소득부터 만들어야 돼요? 관리 소득부터 만들고 뉴플러스 소득을 만들어내야 돼. 기울로 터져서 맨날 비용만 발생하지 말고, 못 벌면 뭐야? 뉴플러스 소득이라 창출해야 되죠. 그 돈들을 키워나가는 것도 방법이니까. 그럼 어릴 때는 애들한테 뭐부터 가르쳐줘야 돼요? 뉴플러스의 소득이 발생하는 생활 습관을 여러분 영성하듯이 가르쳐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내가 지금 뭐라고 한다? 돈을 벌고 관리하고 불리고 나누는 걸 뭐라고 한다? 경제활동이죠. 그럼 이게 잘 돌아가서 뭘 만듭니까? 우리 앞에 만든 경제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활동들을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가르치고 코칭하고 습관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과정에 더 축복을 하세요. 이 앞으로 뉴플러스 영성교육에 그거는 본인이 스스로 하고 팀별로 해야 되지만 이것도 강하게 어프로치를 들어가니까 결과를 반드시 내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럼 돈을 창출하는 방법 1번. 저게 지금 계속 화면이 이게 다른 데 없애주세요. 소득의 종류가 첫 번째 뭡니까? 1차 소득은 뭐라고요? 본원적 소득인데 근로소득, 사업소득, 나중에 되면 연금소득까지 나오겠죠. 그 다음 2차 소득은 뭐죠? 소비지출에서 뉴플러스 소득, 관리소득이고 3차 소득은 금융상품에서 부동산, 가상화폐, 금, 보석, 달러, 캐피털 게인 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내한테 큰 돈 올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고, 네 번째는 뭐다? 마중물 소득이다. 사람들한테 적절하게 베풀면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해준다? 다 도움을 줍니다. 더 큰 돈을 끌어올 수 있는 분배 소득이라는 게 존재해요. 퍼주기가 아니라 나눔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다행히 뭐가 있다? 행운 소득이 있는 거야. 지금은 우리가 행운이 소득이 필요하다니까. 행운 소득이 뭘까요? 행운 소득이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마다 우리가 뜻하지 않는 뭐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게 뭐야? 이야기도 괜찮아. 그래, 로또지. 근데 내가 그때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내가 예상한 것보다 몇배가 올랐어. 어때? 그게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줄 알아요. 아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 그거는 로또라는 이런 거는 세상 방식이고 우리 하나님 방식이 또 있다니까. 그래서 이게 세상보다 우리가 더 나은 삶이 이 크리스천한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가르쳐 주는 거잖아. 행운 소득이 있으니까 어때? 희망이 보여 안 보여? 좋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거 머리에 기억해요. 첫 번째 무슨 소득? 1차 소득 뭐다? 근로소득. 2차 소득 뭐다? 관리소득. 3차 소득 뭐다? 투자소득. 4차 소득 뭐다? 나눔소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용수 이 5개가 존재한다. 앞으로 그 많은 전쟁이 이기려면 갑자기 소득이 몇 개가 보이죠 지금? 봐봐. 원래는 하나밖에 안 보였는데 지금 5개 보이지? 이게 뉴플러스 사고잖아. 충동구매 가수비를 줄이면 뭐가 나온다? 소득이 나오잖아. 집에 잠자고 있는 돈을 3%짜리를 어떻게 한다? 투자로 가는데 옮기 놓으면 뭐가 나온다? 근데 그걸 내 마음대로 옮긴다? 여러분의 본능적인 일을 잘하시고 투자는 누구한테 맡겨야 돼? 나는 잘할지 못할지 판정 내려주는 사람이니까. 에? 왜냐하면 저도 투자는 전문가한테 맡깁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본능의 사업을 잘하면 되고 나는 이게 내 주종목이잖아요. 내 사업이. 근데 주종목을 열심히 하라고 내가 부업에다 열심히 하다가 내가 주종목이 날아가. 그러니까 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주종목이 날아간단 말이야. 주식 투자에서 돈 너무 땄다고 어느 날 갑자기 뭐다 회사 이름 등한시하고 맨날 주식 투자하다가는 잘려버려. 내가 공부해서 따는 시장이 아니잖아. 그리고 간접으로 투자해가지고 내가 공부해서 이 실력이 올라갈 때 내가 하는 거지. 나 돈 좀 받다 그게 쉐로 들어가가지고 그게 세상 아까 전 망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돈 얼마 벌었어. 그러니까 내가 해보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내가 본연의 사업에 더 열심히 더 수독적이게 더 늘렸어야 될 걸. 맞죠? 세상이 이렇게 속이잖아. 그죠? 질문이 있는데요. 1차, 2차, 3차 소득은 이해가 되는데 4차 소득에서 나눔하고 기부가 어떻게 소득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업이 선행을 베풀면 그 기업의 이미지가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면 브랜드가 올라오고 충성도가 올라가서 우리 걸 많이 사겠죠. 그리고 오히려 나쁜 짓을 하면 무슨 소비자들이 뭘 해요? 불매운동해요. 그리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필요할 때 어려울 때 제대로 된 친구도 도와주면 나중에 내가 할 때 사람도 데려오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벌고 1, 2, 3차 소득은 내가 혼자 가공해야 될 소득이지만 4차 소득은 남이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소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절대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돈은 어떻게 해야 된다? 순환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자, 넘겨주시오. 자, 그랬을 때 본원적인 소득이 첫 번째 뭐예요? 돈이 나오는 건 이 세 가지밖에 없죠. 첫 번째 일. 맞나요? 그럼 직장 다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직장 다니는 사람. 손 드세요. 직장 다니는 사람 손 드세요. 개인 사업자 아니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일을 하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나올까요? 근로소득 월급 받죠? 나중에 퇴직하면 뭐가 나와요? 퇴직금 나오죠? 나중에 뭐 연금 나오죠? 오래 버티셔야 돼. 그래 퇴직금도 많이 있고 뭐가 나온다? 연금도 받아요. 중간에 옮기고 뭐 잘릴 부분이 저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럼 저것까지 평생 살아야 돼? 아니지. 그 밑에 내려보세요. 잘하면 뭐다? 아파트도 생기고 뭐한다? 돈도 모을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그 돈 번 돈을 어떻게 했다? 잘 관리해서 2차, 3차까지 간 사람들은 나중에 되면 은퇴를 하더라도 아파트도 있고 돈 좀 가집니다. 그런데 지금 못하는 친구들은 어때? 오래 버티지도 못하고 들락날락 하는 친구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대기업에 다니도 똑같습니다. 10년을 못 버팁니다. 지금 대기업 들어가도. 두 번째, 장사하잖아요. 장사. 여기 장사하시는 분. 장사 손 들어보세요. 소상공인들. 그럼 지금 어쩌냐? 사업소득이 생기겠죠.
저거는 뭐야? 내 흑자가 나야 생기는 거죠. 두 번째, 진짜 잘 됐을 때 영업권 소득은 뭐예요? 맞지? 권리금이잖아. 내가 넘길 수 있을 때. 잘 될 때 넘겨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퇴직금 주나요? 본인이 만들어야 돼? 안 만들잖아 벌써. 연금 본인이 만들어야 돼? 개인이 하더라도 내 퇴직금 내가 만들어야 되고 연금 만들어야 되는데 왜 안 만드냐고. 그러니까 없는 거잖아. 그리고 이게 잘 되면 그 밑에 뭐가 생겨요? 아파트도 가지고 상가도 가지고 어때요? 금융자산 가지겠죠. 잘 됐을 경우죠. 세 번째, 사업을 하면 어때? 사장이지만 근로소득 가져가요. 그 다음에 연말에 돈 벌면 배당소득 가져가요. 그죠? 퇴직금, 연금 다 받죠? 그리고 나중에 밑에 뭐예요? 나중에 주식에서 대박 납니다. 사업하면은. 그래서 스타트업 해가지고 대박 나는 애들 수천억씩 버는 거예요. 그게 사업이라고. 그러고 나서 그 밑에 뭐예요? 빌딩도 가지고 금융자산도 가져요. 이 정해진 판이잖아. 큰 부자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큰 부자 하려고 그러면 사업으로 가야 되고. 근데 대신에 성공했을 때의 문제지. 오른쪽으로 가면 더 좋지만 리스크도 그만큼 더 커진다는 걸 알아야 되지. 이것만 알면 성공한 거야.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리스크를 관리하면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직장인 다니면은 큰 부자가 나올 수가 없구나. 맞아. 내가 장사를 한다 그러면 야 이거는 중박은 칠 수 있겠는데 기회를 잡고 키우면 되고 기왕 나왔잖아. 그럼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제일 큰 우리의 투자란 말이야. 부동산 사업하면 대박 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가능성이 있는 분이 있잖아. 이게. 대박 난다니까. 100억도 그냥 들어와. 이 사업이라. 저는 뭘 가르칩니까? 이 원리입니다. 원리. 자, 넘겨주시고. 그러면 1차 소득에 본인지 소득의 변수들이 존재하는데 항상 내가 하는 소득의 변수가 존재한단 말이야. 이게 상수가 아니고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변수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뭡니까? 내 하는 일의 플러스 변수는 뭐예요? 승진하는 거예요. 빨리. 맞죠? 그러면 갑자기 어때? 돈을 더 받겠죠? 그리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겠죠? 이게 제일 좋은 플러스 요인이고 그 다음에 장사하는 건 뭐예요? 호갱기야. 막 경기가 좋아서 장사가 잘 돼. 사업도 어때요? 경기 좋아서 잘 되잖아. 이거는 플러스 요인이죠. 마이너스 요인은 뭐예요? 변수가 생길 수 있잖아. 뭐다? 휴직하잖아. 그 다음 명퇴, 어느 갑자기 어렵대. 그만둘래? 그 다음에 지어 퇴직해야 돼. 그리고 끊임없이 재직 기간이 단축되고 있어. 근데 내 생각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지? 계속 오래 갈 것 같고 내가 뭐 정년도 있을 것 같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단 말이야. 그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나한테 변수가 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란 말이야. 누군가가 뭐 내가 하는 사업이 아닌데 집에 가라면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에 대해 대비하고 있냐는 거야. 대비를. 우리 직장 다니시는 우리 집사님 대비하고 있어요? 저거 마이너스 변수를 대비해야 돼. 왜냐면 오너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대신 오너가 되면 내가 그만큼 더 그 리스크를 지고 있잖아. 해서 사업의 사장은 만나면.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확히 알고 그 리스크를 매니지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갔다가 큰일 난단 말이야. 그런데 밑에 보니까 어때요? 대기업 대 중소기업 평균 재직 기간을 보니까 대기업은 13.8년, 14년밖에 안 된대요. 그럼 중소기업은 뭐예요? 6.2년. 그러니까 오래 버티지 말고 왔다 갔다 하는 말이야. 이래 되면 생활이 안정이 될까 안 될까? 그 대기업 들어가도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봐봐.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옛날 우리 세대 같으면 26살에 대학교 졸업해서
60살까지 정년을 갔으니까 몇 년을 해먹은 거예요. 34년을 해먹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동기들 같은 놈들은 집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 세대는 그게 없단 말이야. 늦게 취직하지. 30대 중반에 들어갔다가 50도 안 돼서 잘리는 반에 15년 정도에서 평생을 벌어먹고 살 수 있어요? 안 되잖아. 봐. 그러면 직업이 뭐가 있어야 돼? 하나 더 필요하지. 그런데 직장 다니면서 두 번째 직업을 준비 안 한단 말이야. 그래놓고 직장 잘리고 나면 그때부터 준비하면 힘들 뿐만 아니라 소득이 뭐다? 급감한단 말이야. 직장 다닐 때 반드시 뭐 한다? 내가 기술을 더 배우고 자격증을 따고 그걸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걸 개발하지 않으면 뭐다? 소득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남은 50년 동안을 만들 수가 없어. 이해됐어요? 이거 나는 미리 가르치고 싶어. 젊은 애들한테. 그리고 이 밑에 보세요. 중장년 구직자 주된 직장에 퇴직금 50.5세면 이제 잘리게 돼 있대. 그리고 뭐다? 이전 직장 평균 대비 62.7%밖에 급여가 안 된다. 그러니까 40%가 날라갔잖아. 그런데 동일하게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다른 기술을 가지고 그 이상 벌 수 있는 직업으로 반해되어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그나마 뭐 할 수 있다? 버틸 수가 있는데 그냥 일반 직장인들 다니다가는 이게 큰일 나는 거야. 특히 관리자들. 펜대 돌리다가 끝난단 말이야. 그럼 내가 그랬잖아요. 회계부서에 있을 때 뭘 따고 나오라 그랬지? 회계사를 따고 나오라 그랬잖아. 전기공사하는 친구가 나와서 전기공사를 평생 하지 말고 뭐다? 전기 기술을 채고 있잖아. 그 자격을 따버리면 되는데 안 따잖아. 그러니까 소방도 보니까 기술 자격증도 뭐 소방 기술부터 최고 자격증도 그 위에 가면 엄청난 연봉을 받아. 그걸 왜 안 따냐 이 말이야. 손을 버는 방법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지금 내가 본인이 남편이 있으면 똑같다니까. 남편이 직장 다니고 있으면 반드시 이 매니저를 해야 된다니까. 자, 넘겨주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장사를 한다, 중소기업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마이너스가 뭐가 돼 있다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창업하고 중소기업 하는 사람 성공률이 5년차 되면 33.8%밖에 살아남지 않는단 말이야. 장사한다? 5년 뒤 되면 10개 중에 7개가 끝나. 그럼 나는 어디에 속했지? 7개에 속했다고 생각을 해야 살아남아. 내가 33%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망합니다. 자세가 달라져야 돼. 내가 지금 늪에 들어왔다고 생각해야 돼. 늪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늪에서 빠져나오는 작전을 빨리 써야 된다. 그냥 될 거다 하더라도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입니다. 통계는 절대 비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합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처해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벗어나는 마이너스를 마이너스하는 걸 지금 배우셔야 된다고. 막연히 가다가 빠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1차에 왜 그렇게 뉴 플러스를 강조했냐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게 마이너스를 맞아 플러스로 가는 방법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나머지는 플러스를 따라오잖아. 그리고 한 번 망하고 나서 재창업하면은 생존율이 73.3%래. 한 번 망가 털어먹었어. 그러고 다시 시작하면 성공률이 70%래. 그러면 한 번 털어먹어야 돼? 못 일어나. 맞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여주는 세상이요. 돈으로 만들어주는 숫자의 세상이 이러니까 정확히 보라고. 앞으로 내가 언제 그만둘 거다? 직장 다니더라도 영원하지 않다? 그랬을 때는 소득이 끊어지면 어떻게 된다? 아까도 이야기했잖아. 소득이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준비하라. 자, 그래서 밑에 뭡니까? 마이너스 변수를 마이너스하는 U 플러스 전략을 세워서 뭘 만들어야 된다?
행운의 변수를 만들어내야 된다면 행운의 변수를. 그나마 우리는 행운을 만들 수 있는 찬스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럼 2차 소득은 6% 소득인데 이거는 2차 소득은 6% 소득은 뭡니까? 소비와 지출이죠. 요 단계는 쓰는 거잖아. 돈 쓰는 2차 소득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획해야 되죠. 예산대로 움직여야 되죠. 그 다음 뭐 해도 이 소비나 지출이 적정한지 이게 필요한지 기준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기분 나는 대로 충동하고 기분 나 가소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 기준 자체가 이거란 말이에요. 왜? 앞으로 다가오는 그 숫자를 만들려 그러면 옆으로 세면 내가 없잖아. 그래서 그걸 훈련시킨 거잖아 지금. 본능은 어떻게 해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누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본능에 돈을 막 쓰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을 그렇게 탕진해버리면 뒤에 엄청난 숫자가 다가오는데 어떻게 막을래요? 많이 막았잖아. 진수미 씨 어때? 마이너스 많이 했지. 왜냐면 그 돈으로 가지고 일부러 막고 있잖아. 나중에 더 크면 더 막으면 된다고. 근데 없으면 큰일 난다고. 그리고 이게 앞으로는 뭐 하는 줄 알아요? 권장 재무 비율을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가계에서 소비 지출의 비중이 어느 정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내가 그 다음에 가르쳐 줄 거예요. 그 안에서 적정하게 움직이는 걸 배우셔야 되는데 막 한단 말이에요. 배운 적이 없어 그래. 이거 대학에서 배우니까 여러분들 들을 게 없잖아. 근데 일반적으로 금융계 종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넘겨주시고 3차 소득이잖아. 3차 소득. 이 왼쪽이 뭐냐 그러면 S&P 500의 연간 수익률이거든. 1년이 되면 1년에 넘으면 마이너스 37%에서 52%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근데 장기적으로 가면 어때? 저 뒤에 보면 15년 매를 가면 17% 평균 이렇게 나오는데 2% 자체가 이거. 그러면 한국 뭐 한 10% 정도 유지한다. 그럼 장기적으로 내가 10%를 갖다가 수익률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상품에 장기 투자를 해줘야 되거든. 이게 복리로 넘어가는 방법이 존재한다 이 말이거든. 근데 무조건 이게 더 답이다 그것도 아니단 말이야. 그럼 결국은 여기도 뭐다? 추천 포트폴리오 만약에 내가 1억 원이 있다면 평균 수익률을 10%로 만들고 싶으면 내 돈을 어떻게 투자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런 행태를 만들어져야 분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리고 나서 투자의 핵심은 뭡니까? 분산 투자지. 그럼 위험이 높으면 뭐가 높다? 수익률이 많이 주면 위험도 높은 거죠. 그럼 결국은 뭐 해야 돼? 분산을 뭘 해야 된다? 상품도 분산해야 되고 뭐다? 시간도 분산해야 되고 시장도 지역도 분산을 해서 해야 되는데 한쪽에 몰아넣고 주식 숫자만 늘린다고 분산이 아닙니다. 이거 앞으로 다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 안 가르치면 아무것도 안 돼. 내가 이렇게 가르쳐주면 또 막 들로 산으로 뛰다가 또 엮인다. 누구한테 만날지 또 몰라. 맞다. 하루라도 빨리 투자해야 되는데 큰일 났는데 제발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 제발 기다려. 자, 넘겨보세요. 그래서 또 4차 소득은 뭐예요? 남들에게 적절히 베푸고 나누면 축복으로 나의 일이나 사회에 도움을 준다. 아까 질문했잖아요. 적절하게. 그래서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나의 동력자로 만드는 게 필요해요. 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5차 소득, 행운 소득이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대박, 로또, 부동산 샀는데 폭등을 했어. 갑자기 나는 생각도 없는 나의 강력한 후원자가 생겼어. 어때 이게? 행운 맞죠? 이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복을 받았다 그러고 복지였다 그러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는 넘겨보세요. 말씀 순종, 기도 생활, 생명 구원, 여러분의 주어진 사명을 성취하면 뭐가 된다? 하나님 은혜 100배의 축복이 우리는 행운 소득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그 전제가 돼야 돼요? 말씀 순종, 이거 보세요. 말씀 순종. 그 다음 기도 생활, 그 다음에 사명 성취,
지금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 숫자를 채울 수 없지만 그것을 정확히 보고 내 산업의 현장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면서 하게 되면 뭐다? 100배잖아. 1년에 100배를 주거든. 아까는 어때? 40년에 몇 배가 되었지만 1년에 100배를 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이잖아. 맞나요? 이게 우리가 일반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렇게 살아왔잖아. 우리 하나님 믿고 살아왔잖아.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뭘 몰랐다? 세상에 이렇게 숫자가 드디어 되어 있는데 모르고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알았으니. 맞죠? 다행이죠. 우리 하나님 잘 믿었죠. 진짜야. 이 행운인 줄 알아요. 자, 넘겨보세요. 그래서 1회를 마무리하면은 기억할 거 첫 번째, 다음 주에는 이게 제대로 되면 내가 재무 계산기를 통해서 실제 돈이 어떻게 날아다니는지를 보여줄게요. 숫자를 조정하면서. 그거 보면 여러분들이 더 와닿을 거예요. 첫 번째, 나의 미래에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해요? 숫자. 아까 혼자 살면 얼마? 17억. 두 사람이 살면 20억. 혼자 살아야 돼요? 두 사람이 만나요? 그런데 아까 머니 유행을 만났는데 그 머니 유행 결과에 보면 상대방 있잖아요. 그게 유행을 집어넣는 곳이 있거든. 해봤어요? 본인의 남편을 집어넣어 보세요. 비가 내리면 안 됩니다. 그 유행을 집어넣는 데가 있어.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한번 넣어봐. 그래 하시고 두 번째는 뭐다? 인생은 복리입니다. 성공한 인생은 복리다. 복리. 그러니까 남보다 뭐한다? 한 발 앞서 뭐한다? 움직이고. 일도 남보다 뭐다? 1시간 앞서 일하고. 그럼 세 번째, 금융경제지식의 TVM. 돈은 뭐다? 시간에 따라서 가치가 뭐가 된다? 계속 바뀐다. 그리고 소득은 5가지 소득인데 첫 번째 소득, 1차 소득, 생산, 2차 소득, 3차 소득, 투자, 4차 소득, 나눔 소득, 마지막 형소득. 기억하세요. 우리는 소득이 너무 많아요. 그 분야를 소득으로 만드는 노력을 하게 되면 그 숫자는 어떠다?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 그 원래는 하나 소득까지 하려 했는데. 맞나요? 그럼 돈을 안 벌 때는 무슨 소득부터 한다? 뉴 플러스 소득부터. 뉴 플러스 얼마나 모으셨어요? 이거 보라고. 소득을 운동을 안 하잖아. 얼마? 50. 그래. 50보다 더 많이 하신 분? 얼마? 60. 우리 권사님은 몇 빚도 갚았죠. 그만큼 더 많이 했지 뭐. 왜냐하면 이거는 아까처럼 내가 생활 습관을 바꾸고, 그죠? 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때요? 생산에 더 집중하고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영성 훈련을 제대로 내가 체득이 안 되면 올부터라도 더 하셔야 돼요. 아까 숫자 봤잖아요. 다시 이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강의 안 해도 내 앞에 다가오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누군가 내 강의를 듣고 나서 그러는 거예요. 다시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대. 다시 한번 태어나고 싶대. 그럴 수는 없으니. 그래서 이게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준비 안 되면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국가도 재정도 보면 이런 거잖아. 아까처럼 뒤를 풍부해 주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이 가야 되거든. 그럼 미래 세대에 돈을 줄 수가 있는데 지금 다 나눠 먹어버리면. 그래서 성장이냐 분배냐 싸우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돼. 경제라는 거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분배해주면 좋겠죠. 지금 갈라놓으면 좋겠지. 그런데 미래가 없잖아. 복리로 돌려버려야 돼. 국가가 1조씩 돌려버리면 40년 뒤에는 엄청난 돈, 거기다 2천억 빼버리고 8천억만 돌리면 2천억이 엄청난 차이 나겠죠. 그 연금이란 이런 쪽에 많이 못 돌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수준까지 몰라도 되지만 그것 때문에 국가가 정책에 싸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미래로 많이 돌려줘야 돼, 사실은. 그런데 먼저 다 우리가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지? 이제 여기 아까 금융을 알면 이제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과제는 아까 경제 목표 있잖아요. 경제 목표, 경제 시스템 구축 양식을 드릴 테니까 그걸 만들어 오셔야 되고, 당부의 말씀인데 투자는 뭐 한다? 같이 읽어보세요. 예전에 어디서 강의했더만 난리가 나는 거야. 제발 그러지 마, 하지 마. 이제 필요할 때가 됐는데 제대로 하셔야 되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왜 재정건강검진을 왜 하라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집을 지어 놓는 것을 어떻게 지었는지 보고 싶은 거야. 집이 새는지 뭐가 들어와 있는지. 나는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는데 잘못 만들어 놨는지 어떻게 알을까요? 자, 그다음 넘겨보세요. 이거요. 과제가 이겁니다. 경제 시스템 구축이죠. 경제 창고예요. 여러분 경제 창고인데 얼마나 튼튼하게 아름답게 경제 창고를 지을 거냐 문제잖아. 그럼 여기에 뭐예요? 비상자금 여기에 필요할 것 같고, 그죠? 여기 필요할 거고 쭉 있잖아. 요거는 예시잖아요, 그죠? 예시잖아. 자동차를 예를 들어 누가 1억짜리를 사고 싶다는 것도 뭐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죠? 맨날 그거만 차고 다니나? 뭐. 그리고 이거 죽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100억 가지고 싶어. 뭐 그거 기부도 하고 싶어. 이거는 본인들의 꿈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순서는 뭐부터 한다? 앞에부터 가는 거죠. 맞나요? 이것도 적으래도 못 적어오면 안 돼요. 쫄아가지고 뭐 적지도 못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창고가 없는 사람은 큰일 납니다. 지금 창고 안 지은 분, 창고 자체가 없다. 큰일 나죠. 창고는 지어놨는데 몇 개 없다. 그러면 뭐부터 해도 소득을 늘려야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불리고, 어떻게 더 벌고, 어떻게 관리해서 관리 소득을 늘리고, 어떻게 투자 소득을 늘리고, 분배 소득을 늘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살아서 행운을 소득을 늘릴 수 있을까? 그래야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엄청난 숫자를 이기고 정복하고 BRC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일들이 여러분의 생명수잖아. 일이 없으면 돈이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이 작든 좋든 감사함으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비유했을 때 두 달란트나 다섯 달란트나 자기 직분으로 다 하니까 어때요? 착하고 충성되고 뭐한다? 더 많은 걸 맡긴다듯이 지금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살면 뭐가 된다? 우리는 행운 소득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숫자의 세상, 거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그걸 앞으로 우리가 1차 때 했는 것처럼 계속 함께해서 나갈 것이다. 그걸 눈으로 목도하고 세계에서 여러분이 최초가 되고 정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죠? 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BRC가 될 거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교회 이 성도들과 이 세상을 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이 귀한 시간에 복음경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이 지역과 세계에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의 신발들로 다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또 하나교회가 비전을 품고 있는 천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올해는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나교회가 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